번호 교재 바이블 유형온 1권 158페이지 이쪽 좀 가볼게요. 내가 이쪽 등차하고 등비 중에서 몇 개만 체크해 줄 테니까 그 체크되는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러니까 오답 다 끝난 사람들은 내가 말해준 거 풀면 돼요. 내가 이따 유형별로 수업할 내용들이거든요. 봅시다. 160쪽에 816번. 그리고 이쪽은 했던 거고. (826번) 이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826번. 831번. 839번. 849번. 난이도가 올라가요. 861번. 871번. 879번. 넘기셔서 886번. 890번. 895번. 902번. 이렇게까지. 등비 중앙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오답 끝난 사람들은 이쪽 부분을 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린트로 나갔던 과제 내용 중에서 44문항이었잖아요. 공통으로 틀린 것들만 먼저 오답하고 나서 개별 오답 좀 할게요. 빨리 좀 할게요.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 있을 거라서 일단은 불러주시면 돼요. 휴지도 안 됐던 거 몇 개 불러봐. 내가 다시 따로 또 봐줄게. 봐줄 테니까 했던 것 중에서 불러봐도 돼요. 그럼 해주고 따로 봐줄게. 은정이하고 소리 불러요. 3번. 19번. 42번. 43번. 은정이는? 9번. 빨리. 21번. 좋아. 25번. 좋아. 29번. 21, 25, 27? 29? 맞아요? 네. 31. 31. 네. 한번 가볼게요.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등비수열 합공식을 좀 정확하게 외웠을 거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공식 안 외우고 가면 풀이가 안 되니까 식을 못 세워서 무조건 공식은 자동적으로 외웠다라고 보고 갈게요. 3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힌트가 아니라 문제에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AN이 아니라 EAN. 얘가 등비수열이래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 관계를 좀 볼게, 얘들아. AN이 만약에 등비수열이면 이 녀석의 모양꼴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여러 번 곱한 녀석일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한 이 AN을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하자는 얘기야. 이 녀석을 수열로 보자는 얘기고 얘가 등비수열이래.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모든 항 AN 값에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똑같이 등비수열이야. 무엇만 달라. 초항만 달라. 초항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초항 값이 2배가 되는 거고 곱해지는 공비는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것들의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다르게 응용 하나만 더 해볼게. AN이 등비수열인데 다시 써볼게. A1 곱하기 아래 n-1제곱이야. 근데 BN도 등비수열이래. 초항이 있을 거고 이거의 공비를 R2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될 거예요. AN과 BN 모두 다 등비수열이라면 얘네들을 곱한 값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이 둘을 곱하면 되겠죠? 이 뒤에 게 어떻게 될까요? 곱해지면 지수가 똑같은데 미수는 R2 이게 달라요. 근데 얘네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R1과 R2를 곱한 전체의 n-1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얘가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면 얘도 어떻다? 등비수열이 된다. 이 녀석의 공비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공비가 만약에 3이었고 BN의 공비가 4였다. 그럼 이 둘을 합친 녀석은 공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 둘을 곱한 12가 된다는 얘기야. 등비끼리는 등비끼리 곱해도 여전히 등비수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비수열에 실수배를 곱했어. 실수배를 했어. 이것 역시도 등비수열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문제는 AN이 등비수열이란 말은 안 하고 있어. 맞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등비수열이라고. 이 자체를 등비수열로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녀석을 내가 BN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BN의 공비는 2분의 1이란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은 BN이 아닌 AN, A5와 A10의 비율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갔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거야. BN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누가 되는 거야? AN 되는 거잖아. BN.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라고. 맞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10은 2분의 1 B10인 거고 얘는 2분의 1 B5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AN과 BN의 관계가 두 배 관계라는 걸 직접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분자 분모에 모두 2분의 1, 2분의 1 있으면서 약분 돼 안 돼? 약분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에이 여기래 야 이러지 마. 결과가 뭐야? A5분의 A10은 B5분의 B10이랑 같은 거고요. 얘네들의 관계가 등비수열이었잖아. B10은 B5에다가 어떤 짓을 하는 거야? 공비를 계속 곱하면 되죠. 몇 개 더? 5개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B10제곱, B10은 B5에다가 R5제곱을 곱한 거고 그 밑에 B5가 분모에 있으면 약분해서 정답 얼마야? R의 5제곱이 되는 거고요. R값은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계산은 막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포인트는 EAN을 새로운 수열로 보고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AN 값도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이 내용을 풀어내는 겁니다. 되겠죠? 자, 됐고 다음 거 9번.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수열인데 너무 대놓고 나와 있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야?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네, 공비가 9분의 1이죠. 9분의 1씩 해서 곱하기로 연결된 녀석인 거예요. 이 녀석의 일반항을 AN이래.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죠? AN 얼마인가 그러면? 공비가 9분의 1이니까 공비의 n-1제곱인데 초항값이 1인 거잖아. 그냥 쓸 거 없네요. 이게 일반항이네. 초항은 1, 공비는 9분의 1이라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 어떤 책? 그거 뒤에 있어. 내가 줄게. 일단 가방 좀. 가져가. 그쪽 가서 갖다. AN 9분의 1의 n-제곱 그냥 하자. 됐죠? 그럼 얘가 AN인 거고 근데 그 AN이
얘라네? 얘라네? 그럼 밀수가 3인 걸 바꿔야 되잖아.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3의 제곱의 역수인 거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n-제곱이면 3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고 b는 2예요. 그럼 된 거 아닌가? 근데 왜 AN이 A 곱하기 저게 an이 왜 A 곱하기 9분의 1 N 마이너스 이게 무슨 말이지? an이 이거라니까? 얘가 an이 맞아요. 왜 거기다 A 안 곱해요? a가 1이잖아. 아유, 애기 있잖아. 그 식을 바꾸면 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19번.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 조건이 두 개나 나와 있어요. 초항 2 나와 있고요. A7과 2A5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A7은 바꿔야죠. 뭘로 바꿔? 초항하고 공비의 6제곱을 바꾸지 말고 여기 뒤에 A5가 있으니까 A7은 A5에다가 공비를 몇 번? 2번 곱한 게 A7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값이 2 곱하기 A5인 거고. 그럼 A5, A 어때요? 똑같잖아. 그럼 R제곱이 2예요. 그럼 공비 R은 얼마야?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일 건데 공비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루트 2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R값, 공비는 루트 2입니다. 그럼 초항과 공비 알았잖아요. 끝. 초항과 공비 알았으니까 뭐 하면 되죠? 소라, 어떤 것 때문에 요거까지 구했어? 아니요. 아, 얘를 못 구했구나. 이 조건 어떻게 쓸지. 얘들아, 사실은 이게 너희들이 자꾸만 초항과 공비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A7은 뭐예요? 초항에다가 초항이 2네. 2에다가 공비를 6번 곱한 게 A7이고요. 뒤에 있는 A5는 초항 2에다가 여기 있는 여기이고 요 있는 A5의 초항이에요. 그리고 공비 몇 개? 4개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약분에서 2제곱. 아래 제곱은 2가 나오는 거고. 그럼 R값은 뿔마 루트 2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로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공비랑 초항 알았으니까 첫 항부터 8항까지 합을 뭘 말하는 거지? S8 말하는 거죠? S8 구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공식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 21번. 자, SN이야.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저 모양꼴을 보자마자 저 녀석은 이 SN은 어떤 수열의 합이냐? AN. 미안,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쓴 겁니다. 모양꼴이 등비수열 합인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몰라도 된다고. 우리가 어쨌든 SN만 알고 있으면 AN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SN 빼기 SN-1로. 근데 더군다나 문제가 이거 합이에요. 합이 이렇게 되는 녀석이 등비수열 AN. 이 녀석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이라고 대놓고 말을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공비가 얼마다? 3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가 아주 명료하진 않아.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면 첫 항부터 연속적으로 등비수열인 녀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살짝 얼핏 배웠지만 삐꾸도 있어, 삐꾸. 삐꾸도 등비수열이라고 하거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초항이 2고 공비가 얼마예요? 3이에요. 공비가 3이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이걸 다 더하면 수열이 합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는 곱하기 2를 한 걸 수도 있어. 얘는 규칙이 성립하지 않고 둘째부터는 계속 규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내가 말하기에 이걸 뭐라 그래? 얘를 삐꾸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SN. 그리고 얘가 등비수열 AN의 공비가 3이다. 그래가지고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 좀 명료하지 못해. 삐꾸일 수도 있다고. 다시 얘들아, 이렇게 보면 이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 그래?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해요. 다만 첫째 항은 성립하지 않고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하는 게 명료한 거라고. 이해 갔죠? 근데 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첫째 항부터 저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공비가 일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일정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애매하다고, 명료하지 못하다고. 근데 어쨌든 이게 애매해, 문제가. 문제 좀 별론데? 좀 별로예요. 이 문제가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가정해야지만 풀 수 있어. 어쨌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뭐래? 왜냐면 되게 약식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수업을 아직 하진 않은 상태라. 오케이, 일단 보여줄게요.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시면 R-1분의 A 그리고 괄호 이거잖아. 여기서 흰색으로 된 R-1분의 A를 상수처럼 앞으로 뽑아내도 돼, 안 돼? 같은 식이죠. 근데 A하고 R값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정해진 숫자야. 그럼 이 정해진 숫자 이 부분을 네모다라고 한다면, 별로 할까? 얘를 별이다라고 한다면 별은 개수인 거고 모든 항에 분배를 할게요. 그럼 별, 아래 n승, 마이너스 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겠어? 모든 등비수열의 합은 이 모양이어야 해요. 삐꾸가 아니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오늘 꼭 알고 가자니.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또 어려운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사실은. 비교해 볼게요.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 합 SN의 모양꼴이 어떤 거였죠? N의 몇이었어? N의 몇 차식? 2차식이에요. 지금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는 시간 지나고 나중에 보면 안 되고 지금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 SN,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근데 얘가 3n제곱 마이너스 5n이래요. 그럼 얘는 정상인 거. 뭐가 정상인 거죠? 얘는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등차 수열인 거고 그게 보여야 해. 첫째 항부터라는 게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3n제곱 마이너스 5n이라는 2차식은 맞는데 이 뒤에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삐꾸의 정상이야? 얘는 삐꾸라고. 삐꾸가 뭐라고? 첫째 항부터 규칙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수열을 말하는 거라고요. 모양꼴을 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얘는 정상, 얘는 삐꾸. 얘네들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하는 게 뭐냐면 GP. 등비 수열일 건데 등비 수열에서 정상적인 녀석,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정상인 녀석의 모양꼴은 뭐냐면 별 곱하기 공비의 n제곱. 여기 다른 거 오면 안 돼요. 그냥 n이어야 돼. 개수가 1이어야 되고 뒤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오면 안 돼요. 별 아래 n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도는 마이너스고 뒤에 별이 와야 돼요. 이 모양꼴이면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야? 좀 설명한 거야. 이 모양꼴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얘가 얘랑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건 뭐예요? 삐꾸 등비수열인 거라고. 이 모양꼴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예제 풀어볼게요. 어떤 수열의 SN이 있어.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래. 얘는 어떤 모양꼴이야? 정상이야, 삐꾸야? 얘는 매우 정상인 거라고.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등비수열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어떻게 나면 SN인데 잘 보셔야 돼요. 4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러면 얘는 삐꾸라고요. 얘네들의 숫자가 똑같아야 되고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고. 얘는 삐꾸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정상.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괜찮아요? 첫 번째 내가 공식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모양꼴을 기억해야 돼.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모양꼴은 이 녀석인 거야.
얘랑 비슷한데 이 모양꼴이 아니야. 조금 달라. 그럼 그 녀석은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삐꾸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녹화하고 자꾸 삐꾸삐꾸 하니까 내가 좀 비속어 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요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거 좀 이따 내가 좀 시켜줄게요. 적어놓고 할 건데 그런데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그럼 삐꾸와 삐꾸가 아닌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등차 등비수열 합 말고 다른 종류의 어떤 수열도 삐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다른 게 있어 사실은. 매우 간편한 거야. 엄청 간편해. 이렇게 말씀 안 되는데. 삐꾸 수열 확인법. 이겁니다. S0이라는 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는 거 없는 거야. 이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S0이 뭐야? 라고 물어봐도 안 되는 거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0이면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S0이 0이 아니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삐꾸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전에 삐꾸 하니까 삐꾸인지는 알겠는데 삐꾸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항은 규칙이 다른 거야. 이걸 삐꾸라고 하는 거 알겠죠? 확인해 볼게요. 0 넣어보세요. 얼마야? S0이. S0 0이죠. 그럼 정상 삐꾸. 이건 정상인 거라고. 이해해보세요. S0 얼마예요? 4 삐꾸죠? 얘는 삐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 보는 거야. 이유는 뭐 어렵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익히기만 하자. 자, 얘 보세요. 0 집어넣어 보세요. 2의 0제곱은 1, 3 빼기 3은 0. 이건 정상인 거죠? 0 집어넣어봐요. 그럼 1 되는 거고 4 곱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4는 8. 0이 아니죠? 그냥 뭐가 되는 거라고? 삐꾸가 되는 거라고요. 괜찮겠어요? 일단 요거 내가 냅둘 테니까 좀 이따 바로 필기하고 이 문제를 풀던 거였으니까 이 문제 풀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얘가 삐꾸라는 얘기가 정상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정상이라는 얘기라고요. 삐꾸를 언급하는 내용이 없잖아. 잠깐만요.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틀리죠. 이 문제, 이걸 떠나서 얘가 합의 SN이 이건데 이거는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3이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얘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고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녀석인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 말은 이 A에는 등비수열인데 삐꾸가 아닌 정상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이해하자는 얘기야. 그랬으면 이제 이거 삐꾸면 안 되네. 정상이어야 되겠네. 요 내용으로 문제 푸는 거라고. 그럼 다시 이 내용을 너희들이 익혀놨어. 그럼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 해볼게. 두 가지로 풀 건데 이건 삐꾸가 아닌 거잖아. 그럼 S0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그럼 S0을 구하려면 조심해요. 여기다 0제곱 넣으세요. A 0제곱은 1이잖아. 얘가 얼마가 되라? 0. 그럼 B는 얼마야? 마이. 됐어요? 공비를 알고 싶어요? 공비? 공비가 뭘까요? 이건 무조건인데 아까 보세요. 모양걸 보세요. 지수의 n이 오는 밑에 오는 수가 뭐예요? 무조건 공비야. 여기 보세요 얘들아. 여기 보세요. 어떤 수열합이 이거래. 이 수열은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공비가 얼마인 거야? 2인 거라고요. 지수식의 밑수에 있는 게 공비라고요. 그럼 얘도 공비가 얼마야? 똑같이 2인 거야. 여기 공비가 누굴 말하는 거야? A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공비가 얼마래? 3이래. A는 3인 거야. 끝. A 나왔고 B 나왔고 끝난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괜춘? 빨리 이상하면 물어봐. 은정 괜찮아. 누구 이거? 은정이야 네가 못 보는 게 아까랑 똑같은데 개수 1인 걸 안 봐. 이 별이 1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양과 저 모양 비교하면은 은정이가 얘기했거든요. 이 모양 꼴이랑 이 모양 꼴이 다른 것 같다고. A가 여기 R이랑 똑같은 거 맞죠? 여기 개수가 1 숨어 있는 거잖아. 별이 1인 거야 여기서는. 별이 1인 거야. 좋은 질문이야. 그걸 물어봐달라고 한 거야 나는 지금. 그럼 얘가 1이면 B는 얼마였어야 해? B가 얼마여야 되냐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너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별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별이잖아. 부호가 다른 숫자야 된다고. 얘가 별이 1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1이 돼.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모양꼴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사실은. 자, 이 내용은 교육과정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 하지도 않아. 뭐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즘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럼 굳이 말한다면 이 녀석을 풀려면 등비수열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 또는 S1, S2를 너희들이 직접 구해보고 초항을 미지수라고 두고 풀면도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번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이거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참고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적어두고 예시까지 적어두셔야 나중에 참고해서 익힐 수 있어요. 은정아, 얘들아 이거 좀 필기 좀 해볼게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됐고요. 25번.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그 여것에 대해서 SN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자, 사실 이것도 그래. 이제 너희들 연습시키느라고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이 합은 B구야 정상일까? 정상일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B구인 등비수열은 좀 특별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입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좋은데 그 말이 없는 거긴 한데 보통 딱 봤을 때 아 이건 그냥 정상인 걸 말하는 것 같아 라고 뉘앙스를 찾았다면 저 녀석의 모양꼴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SN이 아까 했던 것처럼 별 아래 잘했어요. 조심할 거 n-는 아니고 n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별 이 모양꼴이면 된다고요. 쟤를 뜯어 보니까 3이 R인 거야. 근데 n 플러스 1이가 안 이쁘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 3의 n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3의 1제곱은 3이잖아? 3 곱하기 2가 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6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k 얼마 돼야 돼? 헉! 정답. 이제 이해 가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것도 아마 비슷하게 풀릴 것 같은데 27번 A1, A8 조건 2개 나와 있고요. S8 구하라는 얘기야. S8. 은정아, 초항이 3이고 공비 구해야 되거든? 공비를 구할 건데 A8이 24 루트 2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S8 말고 A8은 초항 3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 공비를? 그렇지. 이게 얼마다? 24 루트 2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3 몇분 하고 8일 거고, 그죠? 8을 얘랑 합치면 8은 2의 세제곱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과 2에 더해서 2분의 7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다시 2의 2분의 1의 7제곱이 되는 거라서 공비가 얼마인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끝. 공비가 루트 2, 초항이 3, 등비수열 합구하라. 끝났죠? 됐고 29번. 아 이거 오케이. 그럼 42번, 31번. 네, 좀 이따 내가 풀려고 했던 문제랑도 비슷한 문제 같은데 1과 3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6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안쪽에 있는 4개를 다 곱한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조건이 몇 개 주어진 거야? 2개 주어진 거예요. 얘는 첫 번째 수열을 A1, X1, X2, X3, X4가 있으면 얘는 몇 번째 수열? 5번째가 아니라 6번째 수열. 끝났죠? 근데 6번째 수열은 초항 1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해야 돼? 5개 곱하면 되는 건데 그게 3이란 얘기죠. 값이 안 이뻐요. 아래 5제곱이 3인 거고 R값을 굳이 구한다면 3의 5분의 1제곱은 맞지만 이걸 직접 쓸 일은 없을 거야. 어쨌든 이렇다는 얘기인 거고 초항은 1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 몇 개? 하나 곱한 거고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 몇 개? 2개 곱한 거잖아. 얘는 3개, 얘는 4개 곱한 거겠죠? 괜찮니? 뭐야? 아니야? 이렇게 된 거겠죠? 이거 다 곱해버리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초항이 1이니까 이거 다 없애면 돼. 1이야. 그냥 없으면 되겠고 공비, R만 합치면 되는데 5개, 5개. 합친 몇 개? 10개. 아래 5제곱이 3이니까 답은 3의 제곱 9가 되는 겁니다. 끝. 다음 42번. 이제 로그가 같이 나오네.
수가 3개가 있는데 등비수열을 이룰 때의 x를 구하라. 뭐죠?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연속하는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면 등차중항을 이용할 거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면 등비중항을 구하면 되겠죠. 등비중항은요. 양쪽에는 이 둘을 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얘를 뭐하면? 곱하면 가운데는 x를 2번 곱한 거랑 같다. x 구하는 거니까 이 왼쪽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로그의 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이 오랜만에 안 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양을 쪼개야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라서 2를 앞으로 뺄 거고요. 얘는 로그 루트2인데 루트2는 2의 2분의 1 제곱인 거고 9는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도 앞으로 가고 여기도 앞으로 가면은 분수꼴 취해져서 얼마 된다? 4가 되겠죠? 4 로그 2의 3, 2 로그 3의 2 정리하시면 2 곱하기 4에 로그 3의 2랑 로그 2의 3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 돼요? 1이에요. 1. 따라서 8이에요. x제곱은 8. 루트 취하면 2루트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의 계산 때문에 못 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3번인가요? 등비수열인데 가운데 있는 녀석 4개를 곱하면 50이다 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겁니다. 조건이 몇 개야? 이 문제 나와 있는 힌트 조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죠? 얘밖에 없잖아. 이걸로는 완벽한 일반항을 구할 수는 없어. 꼭 그거 기억해야 돼. 하지만 이 문제의 이 답은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해볼게요. 일단 A1과 A8의 곱을 조금 무식하지만 무모하게만 해볼게요. A8을 A1 곱하기 아래 몇 제곱? 7제곱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곱은 A1의 제곱에 공비를 7번 곱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두 번째, A2와 A7의 곱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면 얘는 AR 6제곱이라서 A제곱, R의 7제곱으로 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오케이? 해봐. 어떻게? 소라 보이니 혹시? 보여? 소라? 우리 소라? 보이니? 은정아 보이죠? 얘 합치면 어떻게 돼요? A가 몇 개야? 4개. 공비가 14가 돼요. 이게 50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얘죠. 얘와 얘 관계. 얘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 값은 얘의 루트 값이 되겠죠. 얘가 5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 50인 겁니다. 이해갔죠? 루트 50. 그럼 얘 다시 쓰면 5 루트 2가 되겠고요. 두 번 더 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한 10 루트 2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 한 거지 일단은. 자, 일단 따로따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거 오답 잠깐 고치시고 지금 48분인데 내가 쉬는 시간을 2시 10분에 줄 테니까요. 요거 빨리 오답하고 난 사람들 아까 내가 풀라고 했던 문제도 있잖아. 교재 거. 그거 잠깐 바로 풀게요. 그 사이 동안에 내가 개별적으로 오답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합시다. 일단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연산 과정이 좀 다른 내용, 다른 단원의 내용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로그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막상 계산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 기준으로는 조건이 2개짜리면 어떤 방법으로든 연립을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한번 좀 부딪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야.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175쪽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175쪽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901번은 배터리 2개짜리 문제인데 갑자기 코사인 사인이 나와요. 근데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선 변수가 몇 개일까요? 이 상태에서는 변수가 몇 개? 변수 몇 개?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2개. 맞아요? 노! 아니죠. 세타 하나예요. 코사인을 알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세타만 변수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변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조건식을 몇 개만 만들면 돼. 하나만 만들면 세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조건식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인데 얘네가 등비수열이래. 그럼 조건이 뭐예요? 가운데 거 뭐 하면? 제곱하면 이 둘 뭐 한 거다? 곱한 거다라고 책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 그럼 그 시간에는 코사인과 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건데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세 계산에서 뭘 쓰는 거야? 삼각함수의 성질을 쓰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좀 오랜만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다시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만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섞여 있어요. 902번도 좀 복잡한데 아까 내가 풀라고 했던 문제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가족권을 보시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얘는 등차수열, 얘는 등비수열. 그럼 각각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등차수열은 등차중앙. 가운데 걸 2번 더하면 양쪽 더한 거랑 같다. 등비중앙은 가운데 걸 제곱하면 양쪽을 곱한 거랑 같다. 식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A, B 2개.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할 수는 있어. 근데 A, B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성립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다만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되게 안 이쁘거나 힘들 수는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는 요령적인 거야. 연산을 하는 요령적인 거야. 수열과는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열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좀 복잡한 거라고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 B가 직접 안 구해주고 답만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너희한테 시켰던 거는 여기 있는 유형까지를 좀 풀어봐 달라 하는 건데 미안해, 답 시간 많이 못 줬어. 오늘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얼추 되는 거는 같아요.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등비수열 일반항 합 관련된 내용 중에서 너희들 좀 어려워하는 좀 활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풀고 가볼게요. 일단 904번만 하나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1분 정도 드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닮은 꼴 도형은 누굴까? 인데 중요한 거는 도형의 모양은 커질까 작아질까? 닮은 꼴 도형의 모양이 커질까 작아질까? 무조건 작아져요. 커질 수도 있기는 해 지금. 근데 대부분은 다 작아질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보일까요? 1단계와 2단계에서 닮은 꼴 도형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보여? 어떻게? 이거. 어어. 여기 가운데.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여기랑 얘랑 그냥 저거 자체. 네. 그러면 얘랑 누구랑 닮으면 그러면? 저 안에 작은 거. 저 안에 작은 게 누구야? 몇 단계 작은 거? 2단계 막 이렇게. 네, 그거. 요거랑 이거요? 완벽합니다. 모양이 닮음이에요. 큰 정삼각형 안에 4등분 돼가지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삼각형이죠. 얘랑 닮은 꼴이 얘를 축소시킨 모양이 어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얘예요. 똑같지 않아요? 모양이? 맞죠? 얘가 닮음이에요. 잘했어. 다만 얘가 닮음인데 작은 모양이 몇 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얘는 한 개였던 건데 한 개였던 것이 3개가 되는 거죠. 개수는 늘었죠.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개수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개수가 그냥 1개 아니면 2개 일정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쉬울까? 당연히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조금 더 쉬워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자, 내가 문제를 조금 변신시켜 볼게. 이거 보지 마시고 1단계 도형이 얘고 2단계 도형이 얘고
3단계 도형이 얘예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이라고만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1단계 모양이 2단계로 가면서 많이 줄었고 2단계도 3단계로 많이 줄었죠. 자,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몇 개? 10개. 1단계 요거 하나, 2단계 요거 하나, 3단계 요거 하나, 4단계. 그래서 10번째 단계까지 구하라고 했을 때 10번째 값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문제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도형을 연구하고 닮음인 거고 어떻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건 맞기는 맞지만 답을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두 개예요. 초항 무조건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두 가지죠. 뭐가 필요하지? 등비수 합공식에 들어갈 내용? 초항이랑 공비가 필요하죠. 초항은 구하면 돼요. 1단계 그림을 보고 구하면 돼요. 두 번째는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공비를 빡 구하는 게 아니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거의 암기다 이거는 거의 문제 유형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닮음 비. 닮음 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이 닮음 비가 뭔지 알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아니. 닮음 비 다시 설명드릴게요. 닮음 비라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닮음이에요. 닮음은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일정해요. 대응하는 변이 있으면 그 변 길이의 길이의 비가 일정해요. 무슨 말이냐? 얘가 2고 얘가 3이고 뭐 얘가 예를 들어서 4는 될 수 없지만 4라고 해볼게. 4라고 한다면 직각이 아니에요. 여기가 4가 됐어. 몇 배가 된 거야? 대응하는 변이. 2배가 됐죠. 그럼 얘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고 2배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중요한 거야. 닮은 비는 뭐냐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비. 무슨 비? 길이비. 그럼 여기서 대응하는 변이 얘하고 얘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2대 4. 이게 닮은 비예요. 대단한 내용 아니야. 알겠죠? 다음 얘하고 얘. 3대 6. 4대 8. 이게 닮은 비예요. 근데 대응하는 길이의 비를 만들면 무조건 그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닮은 비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얘들아, 이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야. 맞아? 근데 이 길이의 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닮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 이퀄 다른 말로 뭐라 보면 되냐면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구할 게 무엇인지만 알면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대응하는 변을 아무나 상관없어.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은정이 저렇게 변의 길이가 긴 거 이용할래? 짧은 거 이용할래? 왜? 짧은 거 힘들잖아. 긴 거 할게요. 편한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 똑같아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이미 알려준 조건이 있어. 얘가 얼마야? 첫 번째 도형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이게 나와 있잖아, 2라고. 그럼 그걸 뭘 해? 써. 첫 번째 도형의 길이를 먼저 쓰는 거예요. 길이를 쓴 거야, 길이를. 그럼 얘랑 대응하는 편이 누구야? 얘죠. 이 길이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럼 저 길이가 얼마냐면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요? 이거 못하면 바보 다 할 수 있죠?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여기다 똑같은 실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돼, 안 돼요? 여기다 2 곱하고 3 곱하고 2 나눠도 상관없는 거잖아. 나랑 약속 하나만 해달라는 얘기야. 뭐냐면 앞에 있는 값을 무조건 얼마로 바꿔라? 1로 바꿔라. 그럼 1 대 얘가 바뀌겠죠? 얼마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괜찮나요? 됐어요? 자, 얘랑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우리는, 이제 보세요. 내가 용어를 말할 건데, 2대1, 이게 길이의 비고, 이걸 닮은 비라고 할 수 있어. 그죠? 얘도 닮은 비고, 얘도 닮은 비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내가 이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된 활용 문제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닮은 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대답해 줄 숫자는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 괜춘? 자, 뭐 억지스럽긴 하지만 내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두 번째 도형이 얘예요.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줄었어요. 큰 도형이 첫 번째, 노란색이 두 번째예요. 자, 닮은 비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네. 이러면 너무 좋지만 한 번에 암산하기는 너무 3. 아니 한 말을 하지 말고 대응하는 변에 누구를 할래? 자 보세요. 빗변이 있고요. 높이가 있고 밑변이 있어요. 누구를 비교할래? 누구? 못 들었어. 그래요. 밑변. 요거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얘잖아. 그럼 이걸 봐야 되겠죠? 몇 대 몇? 2대 2대 6? 노!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줄었다고요. 얘가 첫 번째 도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첫 번째 도형이고 얘가 노란색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몇 대 몇? 6대 2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괜찮아?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내 질문 들어. 그럼 얘네들 관계에 닮은 비는 얼마야? 닮은 비는 얼마야? 뭐지? 6대 2가 되는데 2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게? 1대 3. 3대 1. 3. 역시 나랑 소통이 안 되는구나. 내 잘못이야. 내가 미친이야. 말을 못해가지고. 알았다. 1대 3분의 1. 맞는데요? 그럼 내가 닮은 비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3분의 1.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소통이 된다고. 이해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해봐, 얘들아. 요 길이 구하고 싶어. 요 길을 아마 몰랐다고 해보자. 근데 만약에 여기 길이가 예쁘진 않는데 여기 길이가 5라고 했었어.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큰 도형의 변의 길이에다가 자, 이거 1대 3분의 1로 바뀌었죠. 그죠? 얘가 뭐라 그랬어? 내가 말하는 닮은 비라고 했죠. 긴 변의 길이에 닮은 비를 곱하면 얘 길이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닮은 비를 구해달라고요. 오케이? 자,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면은 닮은 비가 어떠냐면 얘랑 얘인데 얘가 2였고 얘가 얼마였어? 1이었어. 그럼 무조건 문제에다가 2대 1 쓰는 거고 얘를 1로 만들어서 1대 2분의 1 쓰는 거고 그 위에 동그라미 해서 너희들 뭐라 쓰라고? 닮은 비라고 쓰라고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못할 수 없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초항은 아직 안 구했는데 초항은 이 그림 보고 찾으면 되는 건데 자, 문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잘 봐봐. 하!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잠깐 쉬어라. 쉬어. 진짜로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요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만약에 그럼 물어볼게요. 초항이 누구야? 이 둘레가 되겠죠.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였잖아. 우리가 구하는 게 둘레의 길이였다면 첫 번째 초항 값이 얼마야? L로 할게. L로. 길이니까. L1 값이 얼마예요? 얼마? 6. 이게 초항인 거라고. 됐어. 두 번째 값은 얼마냐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었어? 1로 바뀌었잖아. 근데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했어요.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2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니 초항은 L1 6이고요. 공비는 얼마인 거야? 얘가 공비가 되는 거라고요. 공식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에 나는. 이게 갔어? 길이가 이거 곱한 만큼 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비가 2분의 1이겠죠.
이해 갔어? 그럼 공비는 2분의 1인 거야. 문제가 만약에 A10을 구하라. 6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9제곱. 이게 답일 거고. 첫 번째 도형부터 10번째 도형까지 길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 앞에 뭐가 붙어? 초항값. 등비수열 공식 초항값 붙잖아. 초항값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길이의 합이 되는 거라고요. 되겠니? 그래서 닮은 비가 무엇처럼 쓰인다는 얘기야, 얘가. 공비처럼 쓰인다 이 얘기예요. 괜찮겠어요? 초항은 그냥 구하는 거고. 되겠니? 오케이.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자, 근데 이번에 문제 바꿀 거야. 뭘 구할 거냐면 넓이를 구할 겁니다. 전체 중에서 빗금친 부분이 첫 번째 넓이. 그럼 이거는 L1이 아니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 넓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보통 넓이 뭘로 해? 그게 아니라 넓이가 뭐냐고. A, B, S, S. 얘가 첫 번째 넓이가 S1이라 할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에서 요거 하나 빼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건 너희들이 그냥 구하는 거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루트 3이 나오네요. 근데 이 넓이는 이 큰 넓이인 거고 가운데가 뻥 뚫렸잖아. 몇 분의 몇이 남는 거고 몇 분의 몇이 없어지는 거지? 4분의 3은 남는 거고 4분의 1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 곱해야 돼? 4분의 3. 4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날리라는 얘기잖아. 4분의 3은 남는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이게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인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10단계까지 10개의 합을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초항 구했잖아. 얘가 초항이라고. 그럼 공비가 필요하겠죠? 공비가 누구? 2분의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죠? 이건 닮은 비랬죠? 닮은 비는 무슨 비야? 길이의 비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여야 해? 넓이가 돼야 돼요. 길이의 비가 넓이 비랑 같지 않아요. 길이의 비를 뭐 해야지 넓이 비가 되죠? 제곱해야 돼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냐 물어보면 길이는 3배가 된 3배 관계지만 넓이는 9배 관계예요. 이게 길이의 비가 3대 1이라면 이거의 넓이 비는 9배가 돼요. 이거의 9배가 이 전체가 되는 거라고. 3배가 아니라고요. 이해 갔어요? 제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길이냐 넓이냐 달라지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넓이라면 잘 보세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 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닮은 비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닮은 비를 뭐 해줘? 제곱해주면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닮은 비가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넓이 비는 얼마라고? 2분의 1을 제곱한 4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 있는 이 녀석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를 4분의 1 한 게 이 녀석인 거예요. 그림으로 찾는 게 아니라 길이의 비를 보고 그걸로 닮은 비를 찾고 넓이를 구하는 거면 닮은 비를 제곱하는 이 방법으로 푸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넓이 비는 4분의 1이고 얘가 공비처럼 쓰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초항, 공비 그리고 10개를 더하라 항수를 10으로 해서 공식 쓰시면 나오는 거예요. 되겠니?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하나씩만 했지만 사실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개수가 1개였는데 얘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된 거죠. 이 넓이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개수가 늘었죠. 중요한 거예요. 몇 배 늘었어? 3배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넓이 b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느냐? 늘어나는 개수. 얘를 곱해야지만 그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한 개였는데 크기가 작아졌어.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죠. 그럼 여기 닮은 비 2분의 1에 제곱을 한 4분의 1이 넓이인데 여기다 얼마 곱하라고? 3을 곱하세요.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될까요? 일단 내용을 정리 못 할게요. 정리를 해봐야 쓸 수가 있습니다. 초항은 직접 구하는 거고요. 너희들 설명을 다시 써줘? 여기다 다시 정리 해줄까?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첫 번째는 초항 구하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초항. 진짜 문제에서 초항은 직접 구하는 거야. 길이가 될 때도 있고 넓이가 될 때도 있어요. 두 번째, 닮은 비 구하기. 닮은 비를 하면 뭘 말하는 거였어? 길이 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대 1이었어. 그럼 얘를 1대 2분의 1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고 얘가 바로 닮은 비예요. 이 닮은 비인 거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비를 구할 건데 공비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 길이이면 얘가 공비처럼 쓰이는 거고 구하는 값이 넓이이면 이 닮은 비를 제곱한 녀석이 공비처럼 쓰이는 거예요. 단 개수가 한 개씩일 때는 이거지만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늘어나는 개수. 여기다 늘어나는 개수를 곱한 것이 닮은 비 또는 넓이 비에 곱해져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까지만 한 2문제 좀 풀어볼게요. 나랑 같이 풀 거예요. 나랑 같이 풀 거야. 안녕, 왔어. 좀만 기다려줘. 왔어. 얘네들 내가 절로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렸다가 할게.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 풀게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도형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서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자, 그러면 그림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 나와 있거든요. 둘레의 길이를 10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합이 아닙니다. 그냥 얘는 하나씩인 거예요. 이 문제 잘 읽어야 돼. 합은 아니고 10번째 도형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도형 닮음인 게 느껴져야 되고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만 찾으면 돼요. 무조건.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도형은 가장 큰 ABC. 주황색 표시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둘레의 길이에요. 근데 이 문제 둘레의 길이가 높이 구하는 거예요. 둘레네요. 그럼 첫 번째 둘레의 길이를 L1이라고 할게요. 이게 4잖아. 얼마예요? 4, 3, 12. 첫 번째 길이는 12가 되겠네. 맞죠? 이거는 초항을 구한 거예요. 초항을. 이제 두 번째 뭘 구해야 돼? 닮은 비를 구하고 싶어요. 닮은 비를 구하려면 길이 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입니다. 누구? 나 얘. 나 AB 이용할 거야. 그게 얼마야? 4. 이거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누구예요? 말해봐. 누구야? 그렇지. 왜? 두 번째 도형이 바로 얘거든요. 근데 이거랑 주황색이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AB의 대응 변이 이거죠? 여기에 들어갈 것은 AD 길이에요.
이거는 도형의 성질이야. 구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여기가 60도고 요 ADB 삼각형에서 얘가 2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 2루트 3. 피타고라스로 나오는 거죠. 얘는 얼마다? 2루트 3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얘를 1로 나타내는 거죠? 1로 나타내야 되죠? 그럼 4분, 이걸 4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얘가 되는 거라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닮은 비. 닮은 비는 길이야, 넓이야? 길이야. 이게 닮은 비예요. 길이 비예요, 그냥. 개수가 늘어나 줄어들어. 그냥 그대로죠. 개수가 한 개인 거잖아. 맞죠? 그럼 이 문제는 이거야.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뭘로 쓰이는 거야? 공비로 쓰이는 거라고요.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2분의 루트 3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요. 10번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죠? L1에다가 공비 9제곱을 곱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으면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등비수열 합공식에 얘를 초항으로 얘를 공비로 쓰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가 바뀌어서 만약에 뭘 물어볼 수 있어? 넓이 합을 구하라고, 넓이의 합을 구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초항이 바뀌어야 되겠죠? 둘레의 길이가 10이었고, 넓이 합은 이거 첫 번째 항 넓이는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외워달라고 했었죠. 4분의 루트 3 A제곱. 4루트 3이 첫 번째 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닮은 비를 이용할 건데, 길이비가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럼 넓이비는 얼마다? 얼마다? 4분의 3이다. 맞죠? 그럼 얘가 뭘로 쓰이라는 얘기야? 얘가 바로 공비로 쓰면 되는 거야. 초항, 공비. 일반항을 구하든 합을 구하든 다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숙제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저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와이파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수업 중이었잖아. 그지? 정연아? 좀만 기다려. 응. 이해됐죠? 초항이고 공비고 쓸 수 있겠나요? 네. 괜찮네? 이 문제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추가로 곱할 게 없었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건 억지로만 나오는데 첫 번째 도형은 얘였고 두 번째 도형이 얘인데 뭐 도형이 뭐 이쪽에 붙거나 해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 만약에 2배씩 늘어난대.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공비를 만드는 거고 3배씩 늘어나는데 여기다 곱하기 3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아? 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과제를 책으로 내드릴 건데요. 책으로 좀 내가 페이지를 끊어서 내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은정아, 우리 여기 책 과제 어디까지 됐었어? 한 번도 안 했었나? 아마도요? 너 아까 보니까 앞에 좀 풀려 있던데? 안 풀려졌나? 예솔아, 여기 160, 앞에 쪽 한 번도 안 풀었나요? 158피 쪽? 802부터 804, 이 한쪽만. 그러면 일단은 숙제는 158쪽 처음부터 일단 하긴 할게요. 158쪽부터 164까지 일단 하고요. 여기에 등비수열 지금 오늘 했던 거, 요 활용 내용만 추가를 할 건데요. 두 쪽만 추가할게요. 어디 갔더라? 177하고 181. 많진 않아. 근데 좀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어. 다시 158부터 164, 그 다음에 177부터 181,